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와 지정학의 뜨거운 이슈를 파헤치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사상가 레이 달리오 회장님의 역작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하는 원칙을 놓고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책은 역사의 거대한 패턴, 즉 제국의 흥망성쇠, 빅사이클을 통해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세계 질서의 미래를 진단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자이신 레이 달리오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달리오 회장님의 거시적 역사 분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해 주실 특별 토론자 국제정치학계의 저명한 현실주의 비평가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달리오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책에서 역사의 빅사이클, 즉 제국의 흥망성쇠에는 일정한 패턴과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빅사이클 개념과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수세기에 걸친 제국들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역사를 데이터로 분석해보니 국력의 상승과 하락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육 수준, 혁신과 기술, 경제 생산성, 무역 경쟁력, 군사력, 금융 중심지 위상,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부적 통합과 가치의 격차, 사회적 갈등과 외부적 질서 전쟁 위험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약 150년에서 250년 주기의 빅사이클을 만듭니다. 현재 미국은 부채 증가, 극심한 내부 갈등 등으로 사이클의 하강 국면에 접어든 징후가 보이는 반면 중국은 여러 지표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의 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에 이 패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역사의 큰 흐름을 읽으려는 시도이신데요. 김 교수님, 달리오 회장님의 빅사이클 이론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가 정말 그렇게 반복될까요? 달리오 회장님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역사적 통찰에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는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과거 제국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핵무기의 존재,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실시간 정보 공유 기술, 국제기구의 역할 등은 과거 사이클에 없던 결정적 변수들입니다. 이런 고유한 요인들을 간과하고 과거 패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처럼 새로운 변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인 탐욕, 공포, 집단행동과 권력의 속성인 힘의 추구, 경쟁은 수천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델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동인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국가의 흥망을 이끄는지 보여주는 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은 사이클의 속도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역학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역사의 보편적 패턴과 현대의 특수성 사이의 긴장이군요. 그렇다면 현재 가장 주목받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리오 회장님께서는 여러 지표를 근거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말씀하시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이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진단이 다소 일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오 회장님께서 제시하시는 미국의 부채 문제나 내부 갈등은 심각한 도전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저력, 즉 압도적인 혁신 역량, 세계 최고의 고등 교육 시스템, 달러 기축 통화의 힘,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자기 수정 능력과 개방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중국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 둔화, 심각한 부동산 부채, 인구 구조의 급격한 악화, 기술 자립의 한계, 권위주의 체제의 경직성,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 만만치 않은 내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지표가 상승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추세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강점 중 상당수는 과거 정점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핵심 국력 지표 현재 규모, 기술 투자, 군사 현대화 등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추세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부적인 통합과 질서 측면에서 현재 미국의 분열상은 과거 제국 세태계의 전형적인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강대국의 힘의 변화가 앞으로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미중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힘이 교차하는 시기는 항상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사소한 사건이 큰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미중 간의 심각한 갈등,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이 필연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역사의 패턴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달리오 회장님만큼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첫째, 양국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이 전면전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둘째, 양국의 경제는 여전히 매우 깊게 얽혀 있어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셋째, 갈등 속에서도 양국은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특정 영역에서는 협력하거나 현상 유지를 시도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정한 관리되는 경쟁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정론적인 충돌 예측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김 교수님.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의 얽매여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복잡성과 고유성을 직시하고 과도한 비관론이나 결정론에 빠지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리오 회장님. 우리가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사이클의 힘은 개인이나 국가의 의지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올 위험을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부채를 줄이고 내부 통합을 강화하는 등 원칙에 기반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레이 달리오 회장님과 김 교수님의 열띤 토론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도전과 기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패턴을 읽으려는 노력과 현실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